안녕하십니까. 팩트체커 김대훈입니다. 2023년 개묘년 팩트체커 유튜브 첫 방송 시작합니다. 팩트체커는 지난해 10월 28일 첫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팩트체커는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용기를 보내주신 덕분에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팩트체크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매주 팩트체크를 통해 지역 내 핫 이슈들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면의 이야기들을 찾아서 속속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목포시가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잡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의 목포시를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방송 예고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에 들어선 목포시가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암울한 이슈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목포시 민선 8기 출범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시내버스 사태와 관련해서요, 목포시는 관광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관광버스가 다닌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목포의 슬픈 현실을 풍자한 이 글이 마음속 한 곳을 강하게 저미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는 이번 시내버스 사태의 책임이 한 기업가의 과욕이 불러일으킨 사태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성질만 내고 있는 목포시 행정력의 부재인지 취재를 통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다음 시간에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 예고입니다. 목포시가 지난 12일 조직 개편과 함께 2023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를 했는데요. 목포시는 이번 인사를 4급 3명, 5급 9명, 6급 22명, 7급 이하 102명 등 승진 의결 포함 총 136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또 이번 인사에 대해 특정 직렬에 대한 편중 없이 고르게 배정해 직급별로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편중 없이 고르게 배정했다는 이번 인사를 두고 목포 지역 내에서는 유독 잡음이 무성합니다. 잠깐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수 간부직 공무원들이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겨 뒷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효율적인 행정 업무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에서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 공무원의 경우는 2년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긴 합니다. 목포시가 이번 인사에서 했다고 하는 조직 개편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전보 제한 기간 중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지방 공무원 규정에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미 이번 조직 개편은 6개월 전 지난 인사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돼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공약과 관련한 청년 정책과 무한반도 통합, 의대 유치, 전국체전과 관련한 개편입니다. 이 모든 게 갑자기 정해진 조직 개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지난 인사에서 미리 예견할 수 있었고요. 또 예견된 대로 인사를 했다면 이번처럼 6개월짜리 전보 인사로 비난까지 받을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말 못할 이유가 있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더구나 민선 6기 4년 동안 충분히 인사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었던 박홍률 시장 체제에서의 인사에서 말입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발표가 나기도 전에 지역 내에서는 소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요, 1년 인사를 미리 다 해버린다는 말들도 많이 나돌았고요. 또 인사와 관련한 금품 대가설, 그리고 직급별로 구체적 금액 단가까지 정해져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인사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잡음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는 좀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팩트체커가 철저한 비밀 유지를 약속드린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얘기인데요. 그동안 흑자 운영을 하고 있던 목포시 의료원이 신임 의료원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잠깐 시 의료원에 앞서 목포시 지방 출자 출연 기간, 즉 산하 기관 자리 등 외부 인사들의 영입과 관련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목포시에는요, 대표적인 이런 기관이 10곳이 있는데요. 이번 민선 8기로 넘어가면서 유독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잡음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런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산하기관 또는 시에서 관련된 업무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통칭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연봉만 해서 최소 4,300에서 5,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8기에서는 임기제 공무원 2자리가 추가로 더 생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생겨나면서 새로 만들어진 서울 출장 소장 자리와 정책 보좌관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2자리가 새로 생겨나게 되면서 연봉 약 1억 원이 시에서 지출되게 됩니다. 새롭게 지출되는 시민의 세금인 만큼 그 값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목포시 산하기관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대부분 선거 공신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의 임기제 공무원 자리가 결정될 때까지 그 경쟁은 상당히 치열했었습니다. 대부분 측근 권력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인사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산하 기관에 임명된 인사들은 해당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 다반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결정되기 전까지는 치열했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온전히 시장의 의중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는 비교적 무난하게 정리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목포시 민선 8기에 와서는 그렇게 무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목포시 의료원 사태입니다. 시 의료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의료원장을 뽑는 공모 과정에서 그동안 흑자 운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던 목포시 의료원에 불안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국의 의료원은 13개 시도에 35곳이 있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요,
35곳 중에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은 17곳밖에 안 된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 50%에 해당되는 흑자 의료원에 목포시 의료원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흑자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수많은 노력이 깃든 목포시 의료원에 위기의 적색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사태를 설명하자면요, 목포시는 이원구 의료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4일 의료원장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당시 3명의 의료인들이 응모를 했었죠. 의료원장 공모에 참여한 의료인은 전임 김종식 시장의 임기 중에 임명돼 의료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이원구 원장과 의료원 정형외과 박모우 과장, 그리고 의료원 내 근무하고 있는 A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 응모자들 중 정형외과 박모우 과장의 응모에 대해서 의료원 안팎에서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원장의 연봉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형외과 박모 과장은 연봉이 무려 약 8억 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박모 과장의 수입이 이렇게 월등히 많았던 이유는 정형외과라는 특성상 수술을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 많이 포함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박모 과장은 월등히 많은 수입에도 왜 수입이 훨씬 적은 의료원장을 하려고 했냐는 겁니다. 그것도 운영이라는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거기에다 박모 과장은 의료원 내 직원들과의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박모 과장이 의료원장에 응모를 하자마자 박모 과장이 의료원장에 응모를 하자마자 의료원 내부에서는 박모 과장의 의료원 응모를 반대하는 호소문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의료원 내부에서의 이 같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박모 과장이 후보 사퇴를 하지 않자 전임 의료원장과 또 다른 응모자였던 A 과장은 동시에 돌연 후보 사퇴를 해버립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박모 과장이 의료원 내부에서의 직원들의 반발에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의료원장으로 이미 모종의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던 결정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장 또한 최종 결정권자는 목포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료원 안팎에서는 인사결정권자의 측근 개입설이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목포시는 결국 응모자가 박모 과장 홀로 남게 되자 응모자를 추가 모집하기 위해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270명의 의료원 직원들 중 250명이 박모 과장의 응모에 반대를 하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모 과장은 후보 사퇴뿐만 아니라 의료원에 사직서까지 제출해버립니다. 의료원의 수입 중 40%를 올렸던 박모 과장이 의료원을 나가게 됨에 따라 시의료원은 의료 공백과 매출에 대한 공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의료원의 최악의 사태는 누군가의 무책임한 욕심과 잘못된 판단이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고액을 받고 있던 박모 과장이 갑자기 의료원장이 되고자 했던 것은 누군가가 박모 과장에게 임명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았다면 탈락 가능성을 안고 수입도 훨씬 적은 의료원장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임기 내 의료원을 잘 운영했던 전임 의료원장도 떠났고
의료원 매출 40%를 올려 흑자 의료원에 일조를 했던 박모관장도 의료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매우 심각한 것은 이렇게 당면한 먹포시 의료원에 이와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먹포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포시 의료원은 주로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양질의 의료인이 형성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의료원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먹포시가 의료원의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지 못했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시청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